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우리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혼조세로 이어가다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2시를 기점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시 기점부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0.24% 상승하면서 30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99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이요, 23일 지급 유예기한 종료를 앞두고 달러와 채권 이자를 가까스로 상황을 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나가고 있고요.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조금 더 매수력을 늘려가고 있네요. 4,6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요, 거래소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과 선물에서는 역시나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율 보겠습니다. 1,170원대 흐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178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에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제주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업계에서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약 10% 정도 올리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대감들이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세아 제지도 3%대, 또 특히나 신풍 제지는 12%대까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또 상승력 가져가고 있죠.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좀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전 기술은 5%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흐름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원전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더라도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두산증오 한전 기술도 좀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게임주도 흘러가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역시나 좀 꿈틀거리고요. 엔터, 메타버스, 콘텐츠 여전히 상승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주에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죠. 이 정통 게임에 이어서요. 메타버스 또 NFT와 엮여서 더욱 높은 상승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NFT 기반 게임주로 좀 꼽아보자면요. 위메이드, 게임빌, 그리고 M게임도 있겠고요. 네오이즈 홀딩스 정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M게임은 3%대 강세력을 가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는 좀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나리 스튜디오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아일랜드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이 글로벌 정식 출시를 했답니다. 이 소식을 오늘 장에서도 급등력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 밖에도 NFT 관련해서요. 서울 옥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바른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상승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쪽도 한번 또 보시죠. 맥스트도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6%대 상승력 덱스터도 역시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맥스트는 1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밖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역시나 상승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 쪽도 계속해서 3분기 호실적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을 돌파해냈고요. 1%대 강세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그리고 NFT와 엮이면서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더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콘텐츠주 쪽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주항공주 쪽 확인합니다. 어제 누리호가 한 5시쯤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 이후에 정상궤도 진입에는 또 실패를 했죠. 그래도 발사체의 독자 개발 역량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절반의 성공이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에 큰 상승 탄력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한국항공우주 4%대 약세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약세, AP도 역시나 7%대까지도 내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 몇 가지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올라갑니다. 이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수소 전기차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발표한 2030 탄소 감축 목표에요. 이 전기차, 수소차 또 하이브리드 보급 실행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 연간 생산 능력 목표가 수출분을 포함해서 50만 대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4.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4,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K텔레콤이요. 오늘장에서 4.5%까지도 상승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1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11월 1일에 기업 분할을 진행하죠. 오늘 26일부터 한 달간 이 거래가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오는 26일부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분할 이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거래 정지 전에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인적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를 앞두고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에 주가도 역시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텔레콤 확인하셨고요. 또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요. 내일 한국을 발표합니다. 자, 신원은 1%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BGF 리테일도 함께 또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BGF 리테일이 글로벌 종합회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이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2%대 강세가 좀 BGF 지금장에서는 현재 1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대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BGF 리테일 보도록 하죠. 네, 상승 탄력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크게 오릅니다. 엘리온이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런 소식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8%대 상승력 가져가네요. 7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을 앞두고 있죠. 11월 3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페이 쪽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자체 개발한 이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과 그리고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시초가가 11,7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백신 연구소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장에서 이슈 체크 꼼꼼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징주 공장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종목별 장세가 워낙 또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요. 꼼꼼한 이슈 체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취재한 이슈들도 함께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단화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예.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이제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소 지분을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암호화폐 그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TV도 그렇고요. 단화를 올리기도 했고요. 좀 전체적으로 일단은 특징주 또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집중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넘어갑니다. 맥스트, 한국항공우주, 캠트로스, 대형포장, 다날 역시 올라와 있고요. 차백신연구소, 현대중공업,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맥스트 있고요. CIS, 한전기술, LNF, SKC, 대형포장, 한국항공우주, SK텔레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위메이드, 골프존, 크래프톤, 대형포장, 하이브, 덱스터, LNF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파워넷, CIS, 대형포장, 신한지주, CJNM, LNF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다날 이야기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에서 올렸는데 사실 이번 주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또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6만 6천 달러까지 또 국내 거래소는 이제 종전 최고가였죠. 한 8,100만 원 근접까지도 간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다날이 관련주로 여겨지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그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을 해서 예. 그걸 이제 자기네가 결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사실 비트코인의 약점이 활용도 측면에서 항상 공격을 받아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서는 사실 뭐 선물 거래소에도 이제 거래가 되고 다시 이제 ETF 선물도 이제 상장이 되면은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거의 이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활용도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인정을 했고 또 국내에서 이 다날 같은 이제 페이코인을 발행했는데 이 페이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일단 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빗썸 워너마켓에 페이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점차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다날의 사업 모델이 더 앞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항상 다날은 비트코인 관련주다. 이래서 비트코인 시세에 좀 연동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이제 결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매출이나 실적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뭐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해질지 이거에 따라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날 같은 경우 메타버스 시장도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NFT 워낙 핫한 또 이슈기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암호화폐 사업하는 곳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자연스럽게 가지로 다 엮여지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프월드를 내놓겠다고 지난 7월에 밝혔는데요. 주식회사 제프라는 법인명으로 이미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타버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신규 코인이 더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활용도 측면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예. 있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 자기네가 만든 페이코인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도 잘 되고 이 암호화폐도 잘 되고 양쪽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싸이월드가 지금 이제 또 공개가 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다날이 워낙 이제 결제사니까 이 싸이월드도 사실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 빌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주가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날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련 뉴스에 따라서도 주가가 좀 이렇게 수급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리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다날 오늘장에서 6% 가까이 뛰어 올라가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 NFT, 비트코인, 또 싸이월드 재개 소식까지도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7,5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날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신작 게임 출시된다는 예. 사실을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오후에 좀 쇼케이스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올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은 신작이 정말 중요한데 네. 이번 이 크래프톤 신작 게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야겠네요. 네네, 이 게임이 사실 얼마나 재미있을 것 같은지에 따라서 주가가 그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 봤더니 뉴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제목을 가진 건데요. 이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해서 개발된 건데 어떤 게임이냐면 100명의 이용자가 이제 한 오픈 월드에 모여서 최후의 한 명이 생존할 때까지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오징어 약간 게임 같은 네, 약간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붙이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전작과 차별성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뭐 지형 지물, 뭐 상호작용, 뭐 새로운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게임이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그래서 예. 지금 전 세계 사전 예약자가 5천만 명 수준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면 거의 남한 인구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기대감 높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대 강세력 가져가고 있어요. 49만 9,5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 자, 오늘 오후에 공개되는 이 미디어 쇼케이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 부분에도 굉장히 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IT 출입 기자는 아니어서 오늘 그냥 언제쯤 발표가 된다 이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요. 뭐 흔히 이제 쇼케이스에서 공개되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예. 게임 개발 과정
그리고 뭐 정식 출시일, 뭐 11호 언제냐 이런 게 나온다고 하고 뭐 사전 예약자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크래프톤의 약간 대외적인 자신감을 좀 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저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 각각의 이제 온도차가 나는 사례들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게이머들의 여기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크래프톤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오늘 뭐 공개되는 그런 어떤 게임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유저들을 만족시킬 것인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유료 과금 이쪽이 지금 현재 지금 게임 업계 이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차별화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일각에서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랑 좀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에 대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크래프톤 본사 방문해서 게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전망을 해놓던데 지금 일평균 매출액이 내년에 그 크래프톤 신작 게임이 30억에서 60억 원 정도로 될 것이다. 그럼 이건 굉장히 후하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게임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그렇고요. 자, 1%대 강세력 어제 이어서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49만 9천 원. 전고점이 이제 52만 원대가 되는데 과연 50만 원을 또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신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상장한 차백신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한번 소개해본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주는 항상 또 짚어보다 보니까 네네. 자, 일단 뭐 청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 네네. 넘게 뛰어 올랐는데 어떤 기업인 거죠? 네,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이렇게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바이오 업체들도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들이 또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몇몇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 임상 3상에서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 플랫폼 물질을 이제 상당히 이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 하나가 무너져도 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물질을 활용해서 바로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가 좀 망가져도 하나가 좀 실패를 해도 다른 것들이 있어 이러면서 좀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옵션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막 정말 많은 곳은 10개, 막 2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물질을 지금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력 파이프라인은 뭐 비형 간염 치료 백신과 예방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치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2 비상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이 비형 간염 치료 백신이 상용화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백신 연구소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정말 펄스 인 클래스라고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임상주가 가장 어렵고도 힘들고 위험했던 것이 임상 실패하고 나면은 사실 네네.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기간도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꾀하는 네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적 적자가 있어요. 42억의 네네. 적자 기업이기도 한데 이게 뭐 바이오 벤처 기업이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술 이전 계획이 굉장히 주가 계획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계획들은 좀 어떻게 꿈을 꾸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분간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이 바이오 벤처의 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뭐 초기 임상을 진행한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에 계속 기술 이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차백신 연구소가 밝혔는데요. 사실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파이프라인을 8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또 연구 개발에 투입을 해서 계속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차백신 연구소의 그 IPO 이전의 이제 계획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게 또 한 번 되면은 또 시장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로백신 같은 경우는 이 비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무래도 임상 일상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의 눈에 띈다고 하면은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면은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개의 파이프라인을 2026년엔 8개 이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기술 이전 5년 이내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네, 차백신 연구소에 대한 기대감 한번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장 첫날은요, 장중에 27%대까지도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3%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까지 확인해 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은 켜고 있고요. 다행히 외국인의 선물력은 강하게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편이네요. 네, 불금. 네,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오후장까지 계속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시장이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돌리는 날입니다. 근데 돌리는 게 약간 좀 미약하긴 하죠. 예. 그런데 장중에 3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1시 넘어서 그래도 좋은 소식. 헝다에서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쪽에서 물론 어떤 이자의 이자는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폴트 위험은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든 아니면 헝다든 일단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시장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또 출렁이다 보니까 또 오늘 고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특히 또 이번에 또 그 부양책 관련된 합의안을 좀 더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또 반응은 조금 더 긍정적이긴 한데 그러면 뭐 합니까? 가야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 지난번에 이어졌던 변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3천선 초반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하고 기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하는 흐름들은 이어지는데 막상 중요한 건 외국인들 현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또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확인이 돼야 시장의 탄력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는 그 단계에서 막 벗어나려고는 시도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종목 쪽에 또 섹터나 또 종목이 또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 예. 이게 지금 시장의 한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나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계속 뭔가를 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만 보시면서 시장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황들을 좀 보면은 좀 이슈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인데 네. 특징주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종목들 앵커님은 따라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무섭죠. 네, 무서운데 그쪽만 가는데요. 많은 분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네.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죠. 주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W게임즈인데 어제 이제 이슈가 조금씩 부각되면서 나와서 이거 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도
얘기 드린 분 10명 중에 1명 살 정도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슈가 나왔어도 약간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를 해석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오전 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북미 쪽에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쪽인지 아니면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뭐 어떤 NFT 쪽인지 뭐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직접 인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W게임즈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런 이 회사가 소셜 카지노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생소하죠. 저희는 아직까지 만약에 컴퓨터나 PC로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사행성이 좀 높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어떤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약간 좀 캐주얼 게임 쪽으로 저희가 맞고 같은 게임 정도로 지금 즐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영역은 넓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소셜 카지노 업체가 가장 또 할 수 있는 쪽이 만약에 가상화폐 쪽과 연결된다고 하게 되면 현금의 환전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게다가 또 블록체인과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이 게임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심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위조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째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구체화된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또 차익 매물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살짝 부담스럽고요. 또 다시 차익 매물이나 횡보가 나왔을 때 거기다 또 가시화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W게임즈의 긍정적인 뷰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해서 안 비쌉니다. 그리고 또 현금도 한 4천억 가까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인수 능력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회사채 발행 이슈도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항상 또 DDI라고 하는 또 나스닥 상장 얘기도 몇 번 또 시도하다가 약간 예. 좀 주춤하긴 했는데 관련된 호재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들 무엇보다 싸니까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2%대 급등력 가져가고 있고요. 8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W게임즈였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어제 앵커님도 보셨죠? 저희 누리호 쭉 발사되는 과정들. 네, 이제 좀 아쉽죠? 네, 아쉽지만 약간 좀 뭉클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애국심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하나죠, 당연히. 네. 네, 그래 좀 아쉽습니다. 네, 물론 주가까지 같이 누리호에 따라서 이렇게 투더문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일단 그 전부터도 좀 힘이 없었고 예.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성공도 뭐 90%라고는 얘기하는데 마지막 궤도에서 조금 힘이 딸렸다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측면 쪽에서 주가는 오늘 한 4%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벤트도 소멸되고 이제 우주항공주 끝났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한 5기에서 7기 정도 발사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또 기술력들 계속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과거처럼 이제 어떤 미국이나 다른 유럽들처럼 어떤 민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부 쪽에 그리고 또 관공적인 흐름들 쪽에서 이제 계획들이 세워지고 움직인다는 쪽에서 약간 어떤 비용과 그에 따른 변화들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기업 입장 쪽에서 이런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보통 방산 기업이 우주항공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어지는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차익 매물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로 뭐 47,000원대 정도 밑으로 한번 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주항공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내년 5월에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4년, 2027년까지 지금 3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발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주 독립의 첫걸음이었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인 약세 흐름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대 약세인데 어제는 뭐 기대감으로 2%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상승력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47,350원 적정 매수 시점으로 한 47,000원 제시까지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오후장 전략 세워보죠. 네, 오후장도 그냥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요즘 가장 큰 고민이 그거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나는 빠른 매매 못하는데, 나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는데, 근데 대형주가 안정적,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장을 열려보면은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를 따라가야겠는데 아까처럼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살짝 올라 있고 예. 근데 더 갈 것 같아서 또 사면은 잘못하면 물릴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으신 시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대형주만 주축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보던 대형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대형주 관점 쪽에서 가격대 맞을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금처럼 모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다 적금이 이만큼 네.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중소형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이슈가 뭔지 확인하고 이게 충분히 앞으로 더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는데 좀 더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워낙 종목 장세가 뚜렷하다 보니까요. 물론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가지면 종목들도 따라서 잘 올라갈 테지만 그게 아닌 시장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리포트도 보고 공부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공부는 주식공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빨리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회사는 찾아보고 또 맛보고 뜯고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중에 하나 SPG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감속기, 모터 감속기 관련돼서 강자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통 감속기라고 하게 되면 또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은 진행 방향, 또 감속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쪽이라든가 또 클린룸이라고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는 국산화 수혜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일본 제품을 대거 쓰다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최대 공작기계 회사 쪽에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쪽도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주가가 올해 영업이익도 한 25% 정도 늘어나서 한 2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긴 했지만 이런 모멘텀 갖고 있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또 로봇 테마 뭐 이런 쪽에 변화가 또 들어오게 되면 아니면 자동화 산업 자동화 테마 이런 쪽도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한 10,000원대 전후로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박스권 상단부인 12,500원대, 손절가는 9,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자동화 산업 쪽에 기대감을 싣고 SPG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합권입니다.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2,500원, 매수 시점은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체크합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 삼강 M&T, 한전기술,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자증권, 넷마블, 하나머티리얼즈, KL넷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솔루션, 카카오, 청담러닝, 현대제철, 이마트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한전산업, 한세실업, 현대오토에버, 이오플로우, 카카오게임즈, 이녹스, 가비아까지 올라왔고요. MTN으로 가시죠. 두산중공업, 콜패션, 원준, 스튜디오 드래곤, 만도, 한솔로지스틱스, 한세실업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보죠. 네, 일단 넷마블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내를 굉장히 좀 대표하는 그런 게임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조금 보유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인 이런 이제 나인엠 인터랙티브를 또 100% 네, 흡수 합병한다고 지금 공시가 또 나온 상황인데요. 이는 기존의 이제 모바일 게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어떤 행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시장이 얼마나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화 규모로 한 315조 원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또 단기간에 그만큼 이제 고성장할 주도 산업으로 현재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역시도 현재 신사업을 또 추진함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넷마블은 사실 적절한 그런 신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굉장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모습인데 사실 실적이 작년보다 다소 부진한 거지 뭐 적자를 크게 기록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그런 특별한 악재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돌려 말하면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4분기부터는 일단 메타버스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고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넷마블은 조금 단순한 어떤 게임 제작 회사가 아니라 종합 콘텐츠 제작 회사로 좀 보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현재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하기에 좋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주 개념으로 조금 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실적 계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인 이제 올 4분기부터 내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게임주들을 여러모로 좀 변모를 하고 있죠. 정통 게임보다는 또 NFT 메타버스와 엮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들도 있는데 대형주들은 좀 지금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모든 종목이 사실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결국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결국에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뚜렷하게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넷마블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신작 모멘텀 갖고는 그동안 주가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거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오늘 장에서 3%대 강세 올라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위메이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넷마블 쪽에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좀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이마트고요. 이거 제가 저저번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현재 유통주는 이제 시작인가요? 그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뚜렷한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롯데 쇼핑이 유통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였죠. 그래서 1등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마트가 좀 따라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 시가총액 4위였다가 지금 1위까지 또 탈환을 한 모습인데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마트가 지금 유통주에서도 대장주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마트의 주요 성장 요인들을 보자면은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인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 이제 스타컴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데.
종목인데 지금 사실 지난 7월 뷰티 새벽 배송 개시 이후에 이제 6월 달보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가량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제 쓱데이 행사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올해 11월 30일부터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아무래도 4분기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배송 상품으로 이제 경쟁사인 쿠팡과 함께 또 이제 경쟁해볼 만한 위치에 좀 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마트 역시도 사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18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조금 생각 못하셨던 분들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증권가에서 신규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네요. 긍정적인 리포트고요. 오늘 4%대 강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갖고 있는 이마트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죠. 네, 한솔 로지스틱스고요. 네, 컨테이너 물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정말 많이 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 사실 짧게 보기에는 아직도 가망성은 있습니다.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볼 필요 있는 네, 종목인가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예. 게 지금 최고점이 5,750원인데 사실 지금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좋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한 4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차트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정점을 찍은 게 뭐냐면은 올 2분기 실적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4배가량 지금 영업이익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5,750원 이상으로 또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만약에 실적이 중간에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라고는 이제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서는 어떤 실적 모멘텀은 받쳐주고 있지만 사실 어떤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단기적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5,750원 정고점 부근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계속해서 실적 양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었네요. 한솔 로지스틱스였고요. 10월 들어서서 한 10에서 15% 사이 내외로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외국계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네요. 강보합권 흐름 함께 또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이제 관심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도 네.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KT인데 제가 이거는 배당주로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배당주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신 사업하면 생각나는 이제 대표적인 요소가 이제 5G죠. 근데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사실 5G 관련 산업들이 그렇게 이제 좀 좋지는 않았어요. 갈까 하면 안 가고 네. 갈까 하면 안 가고 너무 네. 힘든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이제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누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좀 둔화되다 보니까 사실 좋지 않았던 흐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를 시켜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지금 문제될 게 좀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우려했던 게 이제 마케팅비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지금 900원가량 약간 반영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보다 20%가량 늘어났다라는 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따라서 또 배당금 확대에도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사실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가 약속했던 이런 중장기 배당 정책은 이제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으로 한 50%를 배당금으로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별도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3
삼아서 좀 계산을 해보자면요. 1,700원, 1,800원 정도 이제 주당 배당금이 또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로 보면 5.6% 거의 6%에 달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고배당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 달리 사실 통신주가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냐 또 미래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느냐를 좀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는 또 통신 사업뿐만이 아니라 현재 컨텐츠까지 부합된 어떠한 디지털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의 기업으로서 성장이 좀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금융, 통신 사업이 주축이었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디어 사업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 배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을 봤을 때도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성장주로서 바라보기에도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에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 드릴게요. 사실 성장주라는 개념 자체가 목표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일단은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잡아드리되 2차적으로는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셨는데 매수 시점은 뭐 지금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31,850원부터 이제 28,00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배당주인 KT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다그룹도 달러 채권의 이자 지불을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거래소는 장중에 6거래일 만에 3,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중 저점 997선을 딛고 지금 올라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상승 탄력이 0.05% 정도입니다. 3,00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1,0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0.27% 오르면서 99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소 수급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매수 물량 줄이면서 현재는 매도로 방향을 틀었고요. 현재 689억 원의 매도세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많이 쓰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국인은 지금 매도 물량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906억 원 팔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변심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강한 매수 우위를 보이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53억 원의 매도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은 10시 반 넘어가면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IT 업종 위주로 물량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888억 원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때 지금 꾸준하게 매도하는데 매도물이 많이 줄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장에 이슈였던 누리호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목표 궤도인 지상 700km에 안착하는 것은 실패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발사 기술력을 검증했고 이에 따라 관련주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P 위성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7%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악재가 크게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6.7% 추가 하락 나오면서 1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부진한 실적 속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5G인데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신규 수주 물량에 대한 매출이 내년 상반기 실적에 잡힐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부품 확보 지연으로 매출이 이연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두드러진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지금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를 앞두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고요. 현재 4.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만 1,5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름 그대로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고목가는 11,000원, 시초가는 11,7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상에는 실패를 했고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4,6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종목별 장세로 흘러가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M과 SM 관련해서도 지금 조회 공시가 요구된 상황이죠. 주가에 대해 흘러가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팩트체크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